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신규 거래소 올비트가 아주 요란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실검회까지 오르내렸는데 오픈을 한 30분 한 것 같습니다. 요란하게 오픈을 해서 그런 건지 내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버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참 시작이 불안불안한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올비트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후 서버 폭발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중요한 부분들의 내부 스크린샷을 찍어 놨습니다. 이것까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거래소가 재오픈을 하기 전에 올비트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자료 제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올비트 거래소의 기술적인 특징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관련 기사가 많이 좀 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올비트 거래소의 경우에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에는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코인데일 해킹 사건, 일본의 코인체크와 빗썸, 그리고 지금은 파산한 지 오래된 유빗 등등 현재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해킹 사건들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 국내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국외로는 바이낸스 등의 거래소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모든 자산들을 해당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보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실제 그 코인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이 1번 이용자에서 2번 이용자로 옮겨갔다라는 식의 데이터만 오가게 됩니다. 이는 실제 은행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1번 고객이 2번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하면 실제 그 돈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기존 은행의 중앙화 거래소 및 장부상 거래 방식이 현재의 대부분 거래소에 적용 중인 상태이며 장점도 물론 많겠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런 중앙화 거래소의 단점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꼽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자산이 한 곳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그 한 곳이 해킹당하게 되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해킹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코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 거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비리나 횡령이 일어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는 이러한 중앙화 거래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P2P 거래 방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P2P는 person to person의 약자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는 모든 재산 즉 암호화폐를 개인이 보관하며 중간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보관하는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들과는 달리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규모 해킹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거래소라던가 특정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탈중앙화 거래소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래소는 아니며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미미한 거래량에 따른 유동성 문제와 거래 지연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P2P 방식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방식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유동성 문제의 경우 해당 거래소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적으면 당연히 거래 성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신속한 거래 체결이 장점인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방식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체결 속도가 중앙화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후일에는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올비트가 채택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비트의 운영사인 오지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사에게 투자를 받아서 더욱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자적인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없애고 거래 체결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월튼 체인, 룸 네트워크, 림포, 지퍼, V체인, 아이콘, 엘프, 기프토, 펀디엑스, 덴트, 시린, 아이하우스 토큰 등의 코인들을 상장해서 거래를 지원하고 추후 계속적으로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직 꾸준히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의욕이 과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7월 9일 정오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오후 5시로 연기가 되더니 저녁 8시가 넘어서도 거래소가 들어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 오픈을 7일 뒤인 7월 16일로 연기하는 공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공지문이 떴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트래픽 과부하로 일부 기능을 제한한 채로 7월 10일 9시에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 9일 21시 이전 가입한 회원 중 지갑 발행 후 입금 예치를 진행하신 회원은 모든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그 외 회원은 23일까지 거래소 지갑 관련된 일부 기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소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용자분들이 기존 올비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다른 주소로 리다이렉트 돼서 이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확장자를 보시면 PNG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NG나 JPG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안내 페이지나 공지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만 봐도 내부 운영팀 분들의 급박했던 상황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뜨고 잠깐이지만 실검도 떴길래 뭔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보셨다가 서버가 터졌다는 안내문만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잠깐 동안 거래소가 접속이 되던 타이밍에 미리 내부 스크린샷을 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자 기사들에서 언급되었었던 거래소 이벤트와 에어드랍 내용에 대해 거래소 내부에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었나 살펴보고 또 올비트의 국내 다른 거래소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이팟인데 물론 제가 편의상 에이팟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 이 APOT라고 하는 것에 발음, 즉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지 거래소에 나와 있던 내용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비트 거래소의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모양새에 대해서 거래소가 모든 기능이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전에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재오픈 이후에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으니 미리 체험해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소 수수료 관련 이벤트 내용입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바에 의하면 올비트 오픈 기념으로 7월 한 달간 수수료 0% 적용,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량 탑 20회원에게 추가 6개월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픈이 하루 정도 연기됐기도 했고 또 계속 공지가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 내용은 운영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장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만약 연장을 안 해주신다면 조금 껄끄러워할 분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자산 최초 1회 예치 시 2,000 크레딧 그리고 최대 10회까지 추가 자산 예치당 200 크레딧 총 4,000 크레딧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에이팟에 투표하고 5억 원 상당의 에어드랍을 받아가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5억은 에어드랍으로 제공되는 코인들의 총 가치가 하나로 5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이고 제공되는 코인은 지퍼, 아이하우스 토큰, 룸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각 3개의 코인 및 토큰이 에어드랍이 진행되는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퍼의 경우에는 600만 지퍼를 8월 19일까지, 룸네트워크의 경우에는 54만 8,884개를 8월 5일까지, 마지막으로 아이하우스 토큰의 경우에는 100만 IHT를 7월 22일까지 에어드랍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오픈이 하루 연기되고 공지가 하루에만 3번 번복됐기 때문에 에어드랍 제공기간 역시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만약 이걸 연장 안 해주신다면 여러 사람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투표와 퀴즈에 참여해야 해당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참여해야 하는 그 투표와 퀴즈가 바로 다른 거래소에는 없는 에이팟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그 에어드랍들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평가 인원, 투표 주제 수, 전문가 수, 누적 리포트 수 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아래 내용까지는 미처 캡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반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중 활발하게 활동을 한 사람들 중 전문가도 선출을 하고 리포트도 작성을 하는 등,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논객이나 외국의 배심원단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끼리에서만 진행되던 이런 코인에 대한 평가들이 일반 투자자분들도 참여시키고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의 본질적인 의도는 해당 거래소에 더욱 오래 머무르게끔 해서 최종적으로는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겠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아예 별도 섹션으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신경을 많이 쓴 컨텐츠이자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요소로 활용될 것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거래할 수 있는 섹션, 그리고 뉴스 섹션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What is APOD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선 화면에서 APOD 가이드 부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 APOD은 올비트 프루프 오브 토큰으로 해당 거래소 내의 집단 지성의 투표를 통해 토큰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의 장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토큰에 대한 지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합리적 평가에 기여한 구성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합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풀어야 하는 퀴즈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전 골든벨 하는 것처럼 지퍼 프로젝트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런 거나 아이하우스 토큰을 리뷰한 미국의 방송사는 어디인가요? 하는 좀 귀엽게도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퀴즈를 풀으셔야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것 외에 펀디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처럼 에어드랍과는 관련이 없지만 재미삼아 풀어볼 만한 퀴즈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직관적이면서 좋습니다. 이용자분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입니다. 괜히 두나무가 오지스사에 투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우면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상술이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모습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픈이 연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하고, 애써 오픈을 했더니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불안전하게 오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나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업비트 신규 가입이 아직 막혀있는 상황에서 업비트에 뭔가 말 못할 깨림직한 문제가 있어서 두나무가 올비트 개발사에 투자를 하고 이를 적극 밀어주면서 본진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도였건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나 에어드랍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써서 본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서버 안정화나 투자자분들로부터의 신용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블로그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